개인 단어장 다 하고 있어? 매일매일 진행해야 된다. 여기 7월 21일이라고 써져 있는 거 이후로 그 방학 끝나고 우리가 이제 목요일날 보잖아. 그쵸? 방학 이번 주 일요일날 쉬고 목요일날 볼 때 그때 다시 한번 이 날짜 기준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방학이 금, 토, 일, 월, 화니까 그 5일 동안 개인 단어장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그냥 계속 진행합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친구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하루 빼줄까? 의미 있나 하루? 그냥 합시다. 이미 니네 몰아서 하잖아. 몰아서 해봐 한번. 몰아서 해보고, 그럼 개인 단어장은 매일 진행하는 걸로 하고 1번. 다음 주 평일 숙제 미리 예상해보면 이화역신문법 특히 신입 2명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계속해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스톡 관련해서는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공지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관계사와 분사 프린트 오늘까지 분사 파트 풀어오는 거였거든.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다시 숙제 재공지할 거고, 영어는 언어다 2회차 완성해오기였죠. 다음에 올 때 3회차 완성해옵시다. 3회차 되냐? 9월 모의고사가 9월달이 아니라 8월 31일이거든. 그래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는 듣기 꼼꼼하게 진행하고, 같이 한번 독해 오늘 지문 8개 다 나가는 게 목표다. 어제 인명여고는 8개 다 나갔고 우리도 그렇게 진도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해석은 못 해줄 것 같기는 한데, 보면은 1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선택지의 답이 몇 번이냐. 그쵸? 서둘러서 어려움을 지나치지 말고 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이 선택지 5번을 답의 근거로 고를 수 있었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문장이 어디 1번 영어 그쵸 아니야? 어떤 단어가 포함된 문장을 읽으면 선택지 5번을 고를 수 있냐? 다 밑에 쪽에 쳐온 것 같은데 밑에서 몇 번째 줄 읽으면 되냐? 그쵸, 세 번째 줄 정확하게 등위 접속사 어디 뒤쪽으로 읽으면 되는 점. 그쵸, end 뒤쪽으로. 심지어 여기에 only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잖아. 유일한 방법이잖아. 유일한 방법. 그러니까 딱 하나밖에 없는 거죠. only는 엄청 중요한 표현이다. 하나를 지칭하기 때문에 딱 하나. 그래서 이 문장 이 부분 읽으면은 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end 뒤쪽으로만 한번 해석해보면, 그리고 이거 아마 이해 못했을 거야. 이 문장 이해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볼게. 진짜 이해했는지. 유일한 방법 있죠. 근데 어떤 방법이냐면은 크라이시스거든. 크라이시스 위기죠.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이 글쓴이가 생각하기에는 뭐냐면은 마음에 가득 채우는 거잖아. 마인드 푸, 그러니까 염두에 두는 거죠, 일을. 근데 어떤 일을 염두에 두는 거냐면은 얘 이투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that은 우리 저번 시간에 관계사 수업했으니까 뒤에 문장에 어떠한 구성 성분이 없는 거 같냐? 주어는 확실히 있어. 구조상으로 있잖아. 이시잖아. 그쵸? 가주어라는 거는 의미상 가주어를 얘기하는 거다. 구조상으로 가주어지 구조상으로는 얘가 주어가 맞아.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라는 것은 의미상으로는 얘를 주어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 의미상. 그러니까 의미랑 구조로 나뉘어서 생각을 해야 돼. 얘가 가주어라고 하는 것은 구조상으로는 얘가 주어가 맞아. 근데 의미상으로는 뒤에 있는 애를 주어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은 구조상으로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가짜 주어를 세우고 진짜 주어는 뒤로 뺐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얘가 이시 진짜 주어가 맞지만 의미상으로는 투부정사를 주어로 해석해야 되잖아. 여하튼 뒤쪽에 그 구조상의 주어인 it은 있는 거잖아. 뭐가 없어 뒤에 구성성분이. 테이크 뒤에 목적 없는 거다. 이거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어. 해석. 응?
take는 필요로 하다 뭐 이런 뜻이 있거든, 의미상. 그래서 필요로 하는, 그쵸? 시간을, 일이 필요로 하는 것을 뭐래? 젠장. 이 투가 진주어가 아니잖아. 그쵸? 뭐가 진주어야? 그쵸? 젠장. 내 바보짓 할 때 그냥 보고 있을 거야? 어? 얘가 진주어죠? 그쵸? 필요로 하는 일을 염두에 두는 거죠. 뭐 하는 데 있어서? 이 뒤쪽으로 이 that을 이해하기가 힘들 거거든. 그것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하는 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동건거로 닫고 have는 자동사니까. 되냐? that은 여기에서 의미상 뭐를 함축하는지 알겠냐? 그것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필요로 되는 일을 염두에 두는 것이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마음속에 생각하는 거래. 일을. 근데 어떤 일이냐면 필요로 되는 일이죠. 그것이 발생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그것이 뭘까? 문맥상. 무엇이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을 염두에 둬야 되는 거냐? 그쵸? 위기에서 회복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은 집에서 여러 번 읽어보면 된다. 즉 위기에서 회복하는 그 일이 실제로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는 일을 마음속에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뒤에는 읽으면 더 이해가 안 될 수 있거든. 만약에 글을 전체적으로 이해 못했으면.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라는 게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미치잖아. 그럼 그것들은 대의가 항상 사람이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다. 그것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답니다. move on,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빠르게. 우리가 그런 것만큼. 여기에서 의미상 일단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뭔 것 같냐? 그것들이 준비가 안 된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걸까? 그쵸? our actions죠. 내가 행동은 하지만 그 행동이 준비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빠르게. 우리가 그런 것만큼. 여기서 뒤에 생략된 표현은 뭘까? 우리가 뭐 한 것만큼? 뭐라 그랬어? move 말고 뭐냐? 우리가 뭐 된 것만큼 빠르게 넘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걸까? 그죠? prepared. 우리가 준비가 된 것만큼. 되냐? 그러니까 나는 실제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행동만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되냐? 이해 잘 못한 것 같아. 첫 번째 줄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지문을 하기 전에 대표 동사가 이 가운데 선을 사이로 왼쪽이랑 오른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 왼쪽에 맨 마지막에 어떤 동사 나오는지 알아? 내 기억에는 find랑 live라는 동사가 나오거든.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 목적어 나오죠. 그 다음에 뒤에 꼬부랑 목적격 보호가 나오거든. 여기에 형용사나 분사 형태가 들어갈 수 있어요. 고3 때 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표 동사에 넣어둔 건데 역시나 이 지문에 이 두 개 동사가 전부 다 나오거든. 이 첫 번째 줄에 find라는 동사 찾았죠. 그다음에 목적어 ourself 쓰고 있고 목적격 보호자를 suffering은 그러니까는 분사겠죠. 분사.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모두 우리 스스로가 고통받는 것을 찾게 된답니다. 혹은 알게 된답니다. 결과에 대해서. 나쁜 상황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을 찾게 된대.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넣어둔 상황이죠. 그 안에. that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in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얘 that을 which로 바꾸면 in which로 바꿔서 앞으로 빼놔도 되는 거고. 우리가 바라거든? 뭐를 바라냐면 우리가 단순하게 그것을 지을 수 있기를 바라거든. 우리의 기억으로부터.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냐? 뭐를 지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야?
바로 윗줄에 있는 뭐냐? bad situation이죠. 그쵸? 니네 기억 속에서 어떤 나쁜 일이 발생했을 때 그걸 단순히 지울 수 있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물론 그것을 할 수 없답니다. 여기서 대시 함축하는 건 뭐야? 여기서 이 두 대시 함축하는 건 뭘까 결국에? 그쵸? erase, 그쵸?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wrongly 이 글쓴이가 보기엔 잘못 선택을 한답니다. 빠르게 소입하면 원래 쓸다란 뜻이 있거든. 직역하면 그것을 쓸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어디 아래로 쓸어버리려고 해? 러그? 뭐 양탄자 아래로. 그러니까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수입 under the rug 하면 무엇을 숨기다라고 외웠잖아. 되냐? 근데 이게 어떤 시도요? impatient? 참을성이 없는 시도죠. 다음으로 넘어가려고 하든. 니네 만약에 친구랑 싸우거나 어떤 사람이랑 갈등이 생겼을 때 그냥 빨리 없던 일로 하고 싶어 하잖아. 하지만 너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랍니다.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 서두름이라는 게 폐기물을 만든다. 즉 서두르면 이를 그르친다라는 표현을 들어봤을 거래. 우리는 보통 러시 동사죠. 서두르고 싶어 하죠. 이 보이죠? 리브 뒤쪽에 얘가 목적어인 거잖아. 이거 해석까지 병행을 한다고 하면은 얘들아 목적격 보호 자리가 어디야? 꼬부랑 쳐야 되는 자리가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 해석을 병행했을 때 behind us 이렇게 되는 거죠. 전명도 결국엔 꾸며주는 말이니까. 왜냐면 difficulties 오른쪽에 있는 that은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역시나 목적격 관계대명사네. experienced 뒤에 목적어가 없어서. 우리는 usually 보통은 서두르고 싶어해. 그 다음에 어려움이라는 걸. 근데 이게 어떤 어려움이냐면 우리가 경험했던 어려움 있잖아 인생에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어 얘들아? behind는 어느 쪽이야? 우리 뒤에 두고 싶어 하죠. 즉 이게 빨리 넘어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 앞으로 나아가면서 나쁜 일은 뒤쪽으로. 가능한 한 어떻게? 빠르게. 하지만 그것은 일을 어떻게 만들어? 더 안 좋게 만들죠. bad, worse, worst. 그 다음에 그것이 뭐로 이어질 수도 있어? 인과관계 동사죠. lead to, contribute to, cause 기억나죠? 더 큰 문제로 그쵸? 이어지게 할 수 있답니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대요. 즉 모든 위기라는 거는 뭐가 필요해? 글쓴이의 입장에 따르면 fallout 후유증의 기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위기로부터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좀 생각해보라는 거야. 그쵸? 필요되는 일을 그 회복이라는 게 발생하도록 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나쁜 일 생겼을 때 빨리 넘기려고 하지 말고 조금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 되게 중요하거든? 별표 하나 치도록 합시다. 별표 하나 치고 스트레스와 관련돼서 지문이 가끔 출제가 되거든. 이거 스트레스에 관련된 글이잖아. 선택지의 답은 몇 번이야? 5번이죠.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 상황에 대한 자기평가가 스트레스를 결정하여 경기력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 보면은 이 선택지 5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었던 힌트가 되는 문장은 어디냐? 다를 것 같거든 이거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어디서 찾아왔어? 어디? 프레미스 그 부분? 그쵸. 계속 똑같은 말 반복하는 거 혹시 알고 있니? 그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잖아. 믿음이라는 게 경쟁적인 상황에서의 영향력을 결정한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지. 그쵸. 이 부분도 괜찮고 또 다른 부분. 이거랑 똑같은 표현이 어느 문장에 나와? 그 프레미스 문장을 기준으로 바로 앞 문장도 똑같은 얘기잖아. 더스 뒤쪽으로 보면은 해석을 해왔다는 전제에 이 빌립스랑 똑같은 표현이 뭐야? 더스 뒤로. 더스 다음으로 빌립스랑 같은 표현으로 쓰인 게 뭐야? 얘랑 3번 형광 펜친 빌립스 보여? 얘랑 같은 표현으로 쓴 게 뭐야? 더스 뒤쪽으로. perception도 똑같은 지금 의미로 쓰인 거야. 문맥상.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엔 이 문장을 1번 형광펜 쳐도 맞는 거고 이 perception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부분. 혹시 구체적인 사례에서 답의 근거를 찾은 친구도 있을 거거든 분명히. 사실 사례에서 답 근거 찾기가 제일 편하거든. 왜냐면 쉽게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밑에서 몇 번째 줄부터 읽어도 괜찮아. 어디서부터 구체적인 사례가 이제 나오냐. 그쵸, 원. 이 부분부터 SS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1번 형광펜을 끝까지 찾아왔어도 되는 거다. 이게 어제 임명혁 친구가 이 마지막 문장 읽고 답의 근거 찾았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 위에 문장부터 이해했다는 전제 하에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럼 우리 한번 사례부터 읽어보면 원 애슬릿 한번 봐봐. 한 운동선수 애슬릿이다. 운동선수가 대표 동사 오늘 되게 많이 나오죠. 뒤에 구조 보니까 얘 무슨 동사야? 간주 동사죠. 지겹게 했던 1년 반 동안 view, regard, see 그쵸? refer to 다 기억나야 된다. 한 운동선수가 A에 해당하는데 이 A를 수식해주는 거죠. 이 동그란 가로로 묶은 거. 형용사니까 fully. 형용사든 분사든 길면은 무조건 뒤로 넘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해석은 직역하는데 한 운동선수가 볼지도 모른답니다. 경기장을. 근데 이게 사람으로 가득 차 있거든. 사람으로 가득 찬 경기장을 이 원 애슬릿은 뭐로 생각해? 좋은 기회. 근데 어떤 기회와 쇼? 이 군중에게 뭐를 보여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while은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어? 반면에 one 그 다음에 another 다른 운동선수는 뭐해? 걱정해. 뭐에 대해서 걱정해? 이 큰 따옴표 안에 구조 파악이 어렵거든? 보면은 어디서부터 세모가로 열어야 되는지 알겠어? 이거 못 맞힐 수도 있는데 어디부터 세모가로 열면은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냐? 큰 따옴표 안쪽에서. I will be가 주어 동사고 여기 messing up부터 이렇게 세모가로를 묶어야지 해석이 되거든? 응? 이렇게거든 이렇게. 그럼 한번 해석되는지 봐봐. 밑에서 세 번째 줄 while부터 구조 파악했으면 반면에 또 다른 운동선수는 걱정하죠. 주어부터 해석하면 돼. 내가 얼마나 임밸런스드 뜻이 뭐야? 창피한이죠? 창피할지를 걱정하는 거죠. 뭐 하면? 메싱업? 망치면서 MASS는 대중이다. 응? 망치면서 어디 앞에서 망치는 거야? 이러한 군중 앞에서. 그러니까 한 명은 뭐라고 생각해? 똑같은 상황인데 한 명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다른 한 명은 얼마나 창피할지를 걱정하고 있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거는 근데 어때? 똑같은 경기장인데 그쵸? 가득 차 있는 사람들로. 하지만 다른 반응이라는 게 또 인과관계는 동사 또 나오죠? 다른 반응이 원인이 되어서 either A or B 상관 접속사 흐름이 될 수도 있고 즉 잘 흘러갈 수도 있고 초킹 직역하면 질식시키는 것이죠. 그쵸? 실패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답니다. 니네 실패하다고 외웠을 테니까. 되냐?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은데 누구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되고 기회가 되냐. 너네 이 운동선수의 평가에 대해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다. 되냐? 첫 번째 줄부터 대부분의 코치와 운동선수들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 무엇이 스트레스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들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답니다. 그것의 복잡한 에스펙트, 측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줄부터는 이 사람 뭐 하고 있어?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의 내리죠? 스트레스가 뭔지에 대해서 definition. 이 between 뭐냐? between A and B 나오냐? A랑 B의 형태는 똑같아야 되죠. and도 결국에는 등위 접속사니까. 문장이 기니까 한번 이거를 이해하면은 봐봐. 스트레스라는 거는 스트레스가 뭐냐? substantial 뜻 뭐야? 상당한 불균형이다. 불균형. 뭐와 뭐 사이의 불균형이냐면 이 what 되는 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하니까 뒤에 뭐 없어? 그쵸? 주어 없죠? 어디를 묶으면 돼? 위부터 어디까지? believe 묶으면 얘 삽입절이죠. 삽입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표현.
응?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뭐라고 써야 되냐? 삽입절. 선택적 표현? 꼭 있어야 되는 표현이 아니거든. 선택적 표현이야. 그러니까 얘 빨간색 괄호로 묶은 게 없다고 생각하면 주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해석은 그대로 넣어서 하면 되거든. 스트레스라는 건 상당한 불균형이랍니다. 우리가 믿기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즉 동그라미 아니라 경쟁의 요구. 경쟁이 너네한테 요구하는 것. 그것과 우리가 인지하기에 우리의 능력인 것 사이에 불균형이거든. 뭐 하기 위해서?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즉 개인적인 통제. 근데 어떠한 상황에서야? 성공이라는 게 어때? 중요한 상황에서 되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일단 수치상으로 이해를 하자면 스트레스라는 게 뭐냐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경쟁이나 환경의 요구라는 게 수치상으로 예를 들어서 니네가 학행여고나 인성여고나 임미학여고에서 영어 선생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경쟁의 요구가 수치상으로 100이야. 100 예를 들어 너네에게 요구하는 영어 실력이 100이거든. 근데 개인의 통제가 나오잖아. 여기 두 번째 B에 해당하는 Between A and B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개인의 통제가 학생 A 같은 경우에는 내 통제력이 영어 시험의 환경의 요구에 대한 내 능력이 70이야. 그럼 어떻겠어? 30만큼의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겠죠. 내 능력이 이만큼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근데 학생 B 같은 경우에는 내 능력이 내가 생각하기에 120이란 말이야. 그러면 겁내 할만한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이 개인의 통제나 능력이라는 건 스스로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하거든. 그래서 인식이라는 게 경쟁적인 요구 있잖아. 그거 자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교 시험이나 이 지금 수험 생활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니네가 갖고 있는 인지 믿음이라는 게 뭐 하는 거야? 양과 본질을 결정하는 거죠. 스트레스에 우리가 경험하는. 여기에 지금 같은 이 아이에서 나랑 수업을 해도 누구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냥 의연하게 해내는 친구가 있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 자기 대화의 전제가 뭐냐, 자기에게 얘기하는 믿음이 결정한다는 거야. 영향력을 경쟁적인 환경에 더 많이 뭐가 아니라 상황 그 자체가 더즈. 여기서 더즈가 받는 동사는 뭐겠냐? 상황이 determine 결정하는 게 아니야. 이 이아이나 이호 선생님이라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가 너네 스스로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한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얘 모르는 뜻 없죠. be responsible for 뜻 무엇무엇에 책임이 있다잖아. 얘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다라고 해석해야 돼. 더 이해가 잘 될 때가 있거든. 그 선생님이 너네 영어 성적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건 그 영어 성적이 원인이 된다는 얘기잖아. 영향력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니네 생각이 더 영향력이 있어. 우리의 행동에 된 뒤쪽으로는 선택적 도치다. 선택적으로 도치할 수 있어. 상황이 얼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겠냐? responsible이죠. 영향력이 원인이 있는 것보다. 근데 이 상황이라는 게 우리가 수행하고 경쟁하는 경쟁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이 사람이 비교하고 있는 거는 우리의 생각이 있잖아. 우리의 생각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 상황 자체가 있거든. 이 빨간색 네모로 묶은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우리의 행동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지의 원인이 된다는 거냐?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처한 상황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의 내리기로 스트레스를 얼마만큼 받는지는 개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어떤 선수는 이거 엄청 좋은 기회다. 어떤 선수는 너무 창피해. 걱정하는 거죠. 자기가 망신당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 인지나 믿음에 대한 중요성이죠.
그 다음 3번 지문으로 넘어가면은 이 지문도 너네한테 지금 너무 중요한 지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지의 답은 3번이죠. 즉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위험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느 부분 보고 답의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냐. 일단 연결어 어디 찾아왔어? 그쵸? 이 밑에서 네 번째 줄 얘기하는 거, 세 번째 줄 얘기하는 거지. Similarly 뒤쪽 읽기도 어렵죠. Similarly. 그쵸? 뭐만 하면 그냥 좋아. 응. 그쵸? 수업만 안 하고 뭐 다른 얘기만 하면 그냥 그쵸? 근데 얼마나 슬픈 줄 알아, 이거는 지금? 밑에서 세 번째 줄. 그쵸? 그 다음에 또 어디 읽어도 괜찮아. 이거 많아. 나 한 3개 찾아왔는데 어디 뒤쪽 읽어도 될 것 같아. 다 여기 찾아왔냐? however 뒤쪽 찾아오면 없냐? 이거 결국에는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어, 그러면? 그쵸? 어떤 물? 없는 애착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냐? 어떤 물? 강한 물살에 비유하고 있거든. 강한 물살에 비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영어는 비유를 엄청 좋아해. 응? 같이 한번 보자. 첫 번째 주부터. 이거는 쉬운데 너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지문이라 한번 읽어보면 캠핑 트립, 지금 캠핑 여행 갔거든. 내 친구랑 내가 feel, 이거 니네 주관식에 나왔던 동사잖아. feel A with B다. feel A with B 인간들아. 내 친구랑 내가 내 물병을 채우고 있었거든. 스트림 어디에서? 개울에서. 조심해라 개울. 요즘 너무 사고 많더라. 우리는 keep ing 계속해서 놓치고 있었답니다. 그 물병을 due to 전치사 강력한 물살의 힘 때문에 그 개울에서의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었거든. 그래서 걸어서 across 건너고 싶었던 거죠, 개울을. 근데 물이 어디까지 와? 그쵸? thighs 허벅지 중간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could have been through. could have been PP 형태죠. 쉽게 throw가 던지다잖아.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쉽게 던져질 수 있었다. 그쵸? 이리저리 휩쓸리는 거죠. 그 물살 워터 커런트 물살이죠. 커런트가 그 조류란 뜻이 있잖아. 물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엔드를 사이로는 빈이 또 병렬되는 거죠. 그리고 severely 심하게 부상 당할 수 있었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what 뒤에 주어 없죠? have는 무슨 동사니까? 자동사 대표 동사 첫 번째 나오잖아. have. 이것이 정확하게 발생하는 거거든. excessive 어떠한 과도한 애착. 누구에 대한? 가족. 이해 잘 안 되죠? 너네 지금은 아마 이해 잘 안 될 거야. 우리는 helplessly 그냥 속수무책으로 얘도 계속해서 지금 동사 형태 수동태인 거 보이죠? 그쵸? carry away 하면은 뭐 옮기는 거거든?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휩쓸리는 거죠. 의역하면 직역하면 옮겨지는 거죠. 그 애착이라는 힘에 의해서.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수동태 동사 나오죠. 배털은 밑에 별표 단어 세게 부딪혀지죠. 우리가 어디에 부딪히게 돼? 온돌와 바위에. 물이라는 게 토스 알죠? 토스 던지는 거잖아. 돈. 물살이 우리를 던지면서 다운스트림, 얘는 부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아래쪽으로. 스트림 개울의 아래니까 아래쪽으로. 만약에 우리가 현명하잖아? 그럼 우리는 그 위험성을 볼 것이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스스로를 그런 상황에 두지 않을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과도하게 가족한테 집착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휩쓸리는 걸 알면. 비슷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애착의 본질을 보잖아. 그리고 그것의 결과를 보잖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엄마나 아빠나 혹은 형제자매한테 집착했을 때 얼마나 휘둘릴 수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 그럼 우리는 친절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kind 친근하고 친절할 수는 있을 거거든. 하지만 지금 명령문이죠. 뭐 하지는 말래? 사역동사. 우리의 마음이 수동태죠. get caught
homelessly 희망 없이 대책 없이 잡혀있도록 두지는 말아라. clinging도 attachment랑 같은 유로 쓰인 거죠. 그 애착에, 집착에, current, 해류에, 문맥상 해류에 잡혀있도록 두지는 말아라. 무슨 말인지 되죠? 왜냐면 너무 사람한테 집착하게 되면 너네 스스로가 상처받을 수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거 친구 니네 엄마 아빠한테 집착하는 애들보다 친구한테 집착하는 애들 가끔 있거든. 적당히. 그 다음에 4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보면은 이거는 다 해석 안 할 거거든. 이건 그리고 다 끈 거를 찾기 쉬운 이유가 있어. 4번이랑 5번 한번 니네 숙제 해온 거 봐봐. 이거 다 끈 거 찾아온 거 조동사 뭐 포함되어 있냐? 둘 다 공통적으로 must 보이죠? must는 잘 안 쓰여. 엄청 강한 조동사거든? 얘는 거의 100%를 나타내기 때문에 법과 관련된 그런 뭐 사람을 죽이지 마라 이런 거 아니면 잘 안 쓰이거든? 그러니까 이 조동사 must가 들어가면 이 문장만 읽고 답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측하고 읽어도 크게 무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must가 엄청 답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장이라는 거 만약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 답이 4번이잖아. 사회기술적 체계 내에 공학 지식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한다 라는 글인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읽어보자. 이렇게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됐냐? 이 부분 읽으면 지문 이해할 수 있거든? 보면은 애들아 그리고 제발 너네 단어 뜻을 모르진 않거든? 근데 품사가 엉망이야. 품사가 단어의 종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오늘 워마 1번 단어 뭐였어? 세스죠. 아 이거 아니잖아. 어떻게 읽어 그거 단어? 썩 시드잖아. 썩시드는 뜻이 뭐야? 성공하다라고. 성공하다 제발. 그 다음에 명사는 뭐야? 썩 세스 얘가 명사로 뭐야? 성공이고 성공하는 뭐야? 그쵸? successful이잖아. 이거 왜 헷갈리는데? 성공한 다 알아? 모르면 적어놔라. 읽을 수 있어야 돼. succeed, success, successful. 니네 그 뭐 수행평가에서 주얼리 스펠링 제대로 못 써서 틀렸지. 니네 맞지? 맞지 않냐? 아 주얼리 인일려고구나. 뭐 있었지? 스펠링 뭐였지? 맞죠? 왜 아는 척하고 있어? 한번 같이 보면 성공한 엔지니어는 공학자가 무엇을 요구하냐면 이해하는 걸 요구해. 기존의 artifactual 인공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공대 지금 이과 친구들 잘 새겨 들으라고. 니네한테 하는 말이야 지금. 성공한 공학이라는 것은 이해를 요구한답니다. 기존의 인공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세계를. 근데 그대로 그 세계에서 얘들아 디바이스 장치랑 기계라는 게 어때? 들어맞아야 되거든. 응? 그 세계에 장치랑 기계가 꼭 핏해야 되는데 공학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때? 같이 잘 핏 들어맞아야 된답니다. 무엇과 함께 잘 들어맞아야 돼. 니네가 발명한 것이 다른 형태의 지식과. 그러니까 니네 전공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세계를 이해해서 어떻게 개발할지를 고민해야겠죠. expertise 공학의 전문 지식이라는 것은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돼? 나데이 but B죠. A가 아니라 B죠. 단순히 기술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야. 기술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기술적인 것 어디에 있는 거야? in ing다 해서 어떻게 뭐뭐하는 대 뭐뭐 할 때 integrating 어디에 있는 거야? 해석 integrate 뜻 뭐야? 통합하는 데 있는 거라고. 기술적인 것을 무엇과 함께 많은 다른 종류의 지식과 함께.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성공적인 공학자가 될 수 있겠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단어를 하나 가져가면 여기 artifact라는 단어가 있거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artifact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 수능에도 되게 빈출되는 단어거든. 이게
artificial은 뜻이 뭐냐? artificial. 그쵸? 인공적인이자 인공적인.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야? AI잖아.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AI. 그 artifact는 그래서 artificial 앞글자 따온 거 같거든? artifact. 얘 뜻 뭐냐? 인공물.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펜이나 종이나 휴대폰 다 이런 거 인공물이잖아. 인공물. 혹은 공예품이란 뜻이야. 공예품.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를 인공물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조되는 개념이 내추럴 오브젝트거든. 내추럴 오브젝트. 내추럴 오브젝트. 얘는 자연물이죠. 자연물.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나왔던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인간이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 이런 걸 자연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네가 입고 있는 옷도 artifact냐 내추럴 오브젝트냐? artifact인 거. 이 두 가지 개념을 꼭 구분해서 가지고 가고, 그 다음 5번. 이 지문도 사실 해석이 안 되진 않을 텐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 선택지 4번이 답이죠. 기술 발전에 따라 법에 대한 시각과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건데, 역시나 답의 근거 위에서 몇 번째 줄 읽으면 돼? 그죠? 세 번째 줄 읽으면 된다. 차인지까지. 되냐? 이거 이해했냐, 이 지문? 이 지문 이해했어? 이 지문 가장 중요한 토픽 뭐야? 한번 얘기해봐. 일단 어떤 토픽이 먼저 나와야 되냐? 법이죠. 법. 그 다음 그쵸, 기술. 이게 두 개만 이제 만들면 되거든. 법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대,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이미 구식이야. 이 법이 구식이야. 어? 구식이라고. 왜? 뭐 때문에? 기술 때문에. 왜? 기술은 어때? 계속 바뀌거든. 그게 다다, 이 지문이 얘기하고 있는. 법이 너무 구식이다. 왜냐면 기술은 계속 변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같이 한번,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만 읽어봅시다. 그리고 다 중요한 단어가 얘거든. offered라는 단어 꼭 가져갑시다. 그 다음에 수능에도 출제되는 니네 8월 말에 보는 outdated 이런 단어. outdated. 응? offered 뜻 뭐야? 뭐뭐할 여유가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얘 형용사 형태 아는 사람. 얘 동사거든요. 형용사 형태 아는 사람. affordable. afford에 able만 붙이면 되거든. affordable 하면은 affordable price 이런 뜻으로 쓰이거든. 즉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잖아. 감당할 수 있는. 혹은 적당한. 감당할 수 있다는 게 돈뿐만이 아니라 나 걔 진짜 감당 안 되더라. 어떤 사람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할 때도 이 그 표현이 쓰인다. afford. 되냐? 그럼 보면 우리는 노론 걸 더 이상 또 무슨 동사 나와? C 무슨 동사? 간주동사 또 나오죠. CA, as, B 계속해서 간주동사 뒤에 엄청 나오거든. 그러니까 간주동사가 내가 얘기했잖아 이미. 고3 때 많이 나오니까 꼭 외워야 된다고. 응? 우리는 더 이상 법을 보는 걸 감당할 수 없답니다. 법을 뭘로 볼 수 없어? 1년에 dry, 건조하고 먼지가 묻은 법전으로 볼 수 없어. 여기에서 that은 뭘로 쓰였어? 뒤에 구조 보면 주격관계대명사죠. 왜냐면 쉼표 안쪽에 전면 건너뛰면 여기 나오잖아. 선행사 코즈니까는 복수비동사 쓰였고, 그냥 그대로 쭉 해석하면 돼. 이런 법정 안 된다고. 근데 무엇에 지금 직면해 있어? 그 법전이 진화하는 기술에 직면했거든. 그 법이 진화하는 기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미 뭐야? 이미 시대에 뒤떨어져 있어. by the time은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죠. 뭐뭐 할 때쯤에 부사절 접속사처럼 쓰인다고 했다. 그 법이 뭐 할 때쯤에는 printed 인쇄될 즈음에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법 만든 다음에 인쇄해서 이제 법 제정하자 할 때쯤이면 이미 기술이 앞서가서 이미 법이 구식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되냐? 그 법의 시각이라는 것은 어때야 돼? 이 사람이 봤을 때 그러한 법의 시각은 have to go, 그냥 사라져버려야 돼. 가버려야 돼.
우리는 must 또 나오죠. 배워야 한답니다. 계속해서 간주동사. 그 다음에 이 discipline도 니네가 몇 번 봤을 텐데 얘가 어떤 뜻으로 가장 많이 쓰이냐면 학문 분야란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학문의 분야. 덥냐? 더워? 난 더워. 우리는 그 법이라는 학문 분야를 뭐라고 보도록 배워야 돼? 뭐로 써봐야 돼? 메소드? 방법. 뭐 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야? 어댑트 투? 적응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죠. 기술적 변화에. 뭐가 아니라 1년에 현재 존재하는 규칙이 아니라. 되냐? 우리는 뭐 해야 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여기서 to는 전치사고 change는 명사다.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법에 있는 rather than은 뭐라고 해석하면 된다고? not. 한 100번 써줬다? 쓸 때마다 새로운 거 아니지? 그것은 현재 상태가 아니라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답니다. 뭔 말인지 되죠? 뒤에는 뭐 해주고 있어? 또 it's like니까는 비유 자동차를 모르는 것과 같다 하면서 이 자동차 속도를 사용해서 이 글을 얘기해주거든. 혼자 할 수 있죠. 이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에는 읽어보고 이 표현도 갖고 가. 이 표현은 뭐야? keep pace with 무슨 뜻이야? 무엇과? 보조를 맞추다. 페이스 유지해야 된다고 하잖아. 페이스, 속도를 유지하는 거죠. 뒤에 있는 것과. 즉 무엇과 보조를 맞추다. 되냐? 그 다음에 얘들아 6번 지문이랑 맥락이 똑같은 지문이 몇 번인 줄 암? 뒤에 7, 8번 중에 예습해왔잖아. 6번이랑 어떤 게 맥락이 비슷한 것 같아? 7, 8 중에 이거 6번은 토픽이 뭐야? 가장 중요한 토픽이 어떤 분야에 대한 글이냐? 과학이잖아. 과학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과학 연구 겁내 열심히 해서 위대한 업적 이루면 된대? 위대한 발견하면 되는 거야, 과학이? 아니야.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 지문은?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전달할지가 중요하다는 지문이거든? 이거 8번 지문은 사업에 대한 글이거든, 사업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역시나 똑같이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글이거든. 그러니까 6번이랑 8번은 맥락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그럼 6번 한번 봅시다. 선택지의 답이 몇 번이야? 3번이죠. 효과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시간과 재원을 투입해야 된다는 글이고 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왔냐? 그쵸. 심지어 우리가 한 줄 정리할 때마다 정리하는 형용사 보여? 뭐 보여? essential, important, crucial, vital, necessary 지겹게 쓴 게 이제야 나오는구나. 응? 이 부분 읽으면은 답을 고를 수가 있거든. 역시나 rather than이 나오잖아. 여기부터 rather than은 not으로 해석하면 되기는 하거든. 근데 이 rather than의 쓰임이 엄청 많거든. 이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일단 뒤에는 뭐 나온 것 같아? 얘 being이 동명사거든. 동명사면 지금 science communication 밑에 내가 뭐 적을 거야? 의미상 주어져. 이제는 알아야 되지 않냐? 의미상 주어져. 의미상의 주어. 이건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다. 해석. 문법 지식 포함. 의미상의 주어니까는 뭐 붙여서 해석해야 돼? 은는이가 구조상으로는 주어가 아니지만 의미상으로 주어니까. 해석해보면 과학 커뮤니케이션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과학 커뮤니케이션 after thought 하면 뭐야?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to 가주어 진주어 필수적이다. 고려하는 게 시간과 자원을 고려하는 게 필수적이다. 근데 이 시간과 자원이라는 게 필요로 되거든. 뭐 하는 데 있어서? 퀄리티는 형용사 뜻이 있다. 질 좋은. 그러니까 모든 뜻을 다 외워. 퀄리티 질, 품질 이렇게만 외우지 말고 질 좋은 커뮤니케이션의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필요로 되는 시간과 자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되냐? 이거는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처음부터 안 읽어도 되나? 읽어볼까? 읽지 말까?
아니 이 질문 어려워?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해했으면은 니네가 구조상 이해 못할 것 같은 것만 한번 해볼게. 일단 중요한 단어가 이 바디 있죠, 바디. 바디 하면 뜻이 뭐야? 신체나 몸이잖아. 근데 바디는 실제로 큰 어떤 덩어리를 의미하거든. 우리도 단백질 덩어리잖아요. 그쵸? 체계나 어떤 덩어리의 개념이거든. 그래서 더 바디 오브 워터 이렇게 쓸 때도 있어. 물덩어리. 즉 수역이라고 해석이 되거든. 큰 물이 모여 있는 거. 그러니까 바디는 몸, 지식의 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체계나 덩어리라고 해석하면 된다. 되냐? 그럼 이거 바로 다음 문장부터 한번 해석해 볼게. 이 과학의 목표가 뭐냐면 end up with 뜻이 뭐야? 결국 뭐뭐하게 되다. 목표는 결국에 뭐야? 좋은 과학이 되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좋은 과학이야? 효과적으로 어때야 돼? 목표 전달이 되어야죠. 그러니까 목표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좀 괜찮은 과학이야. 프랙티스 연습하다 뭐 이러고 있는 거 아니죠? 야 고3인데 뭘 연습할 일이 있겠냐 지문 내에서. 어? 이거 관행이야 관행. 프랙티스 관행. 아까 수행하다라는 동사로 쓰였다. 관행이나 수행하다 동사로는 여기에선 당연히 전치사 인되니까는 명사겠죠. 일반적인 관행에서 더 베스트 머저리티 오브 대부분의 과학적 노력이라는 건 얘들아 관행이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일반적으로 해왔던 행위를 우린 관행이라고 해. 되냐? 대부분의 과학적 노력이라는 건 어디에 있어? 컬렉션 수집하죠. 컬렉션. 그 다음에 애널리시스 분석하죠. 뭐를? 데이터를. with 보는 순간 눈이 번쩍 뜨이면서 어떤 표현이 떠올라야 돼? with her arms crossed 응? 신입 두 배는 지금 모를 거라고. 그쵸? 어떻게 해석하면 얘들아 리트라면은 거의 몸 안 는이잖아. 아 나는 거의 술 안 마셔. 나 거의 술 안 마셔 실제로. 거의 술 안 마셔. 나 술 안 마셔? 100%안 마신다는 거야? 마시긴 마셔? 마시겠죠. 그럼 극소수라고 해석하는 게 한국인들이 직역하기엔 진짜 편하거든. 그럼 한번 봐봐. 거의 시간과 자원이 투여되지 않은 채로 헌신되지 않은 채로 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얘들아 일단 의미를 이해해봐. 일반적인 과학의 관행에서 대부분의 과학적 노력은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잖아. 데이터. 그 다음에 거의 시간이랑 자원이 헌신이 안 되잖아. 그 과학을 어떻게 전달할지에는 관행적으로는. 그러니까 극소수의 시간과 자원만이 헌신되는 거죠. 이렇게 해도 크게 무리 없죠. 극소수라는 거는 100개 중에 한두 개니까. 되냐? 근데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이 뒤따라 붙는 것이 된다기보다는 이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 시간과 자원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게 필요로 돼 실제로. 질 좋은 커뮤니케이션 상품을 개발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연구에만 치중하지 말고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얘기다. 뭔 말인지 되냐? 이거 8번이 의외로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어제 수업한 친구들은. 이거 답이 5번이죠.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를 성사시키려면 투자 가치와 위험이 모두 잘 보이도록 제시해야 된다는 건데 역시나 조동사 못 들어간 문장이야. 봐봐 한번 니네 1번 형광펜 치는 거. 그쵸? 역시 should. 뭐뭐 해야 한다. must보다는 약하지만 역시나 주장하고 싶을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이 부분 읽으면은 다 고를 수 있죠. 같이 한번 보면은 이 부분 아이디어 관리의 과정이라는 것은 즉 아이디어가 니네가 떠오르잖아. 그러면은 뭐를 포함해야 돼? 과정의 단계를 포함해야 되거든. turn A into B죠? 그쵸? turn A into B 이런 건 대표 동사에 없어도 알아놔야지 니네 주관식 때 쓸 거 아니야. 선생님이 turn into 하면은 응? 그거 붙여서 쓰지 말고 응? turn A into B구나. A를 B로 바꾸다. 아이디어를 뭘로 바꿔 얘들아? sufficiently? 이거 complete도 이건 여기서 지금 형용사로 쓰인 거다. 어? 명사도 있잖아. 완성하다, 뭐 완료하다. 근데 여기서 완성된 아이디어라는 거를 충분히 완성된 사진으로 만드는 과정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야. 끊죠? 그리고 그 사진에서 포텐셜
잠재적인 투자자. 그러니까 투자할지 안 할지 몰라.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투자자가 뭐 할 수 있어? 실제 가치와 위험성을 보는 사진이죠. 투자에 대해서. 되냐? 그러니까 니네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 그냥 아이디어 갖고 있으면은 사업 돈 벌려? 안 벌린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뭘로 표현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뭘로 바꿔야 돼? 사진이라는 건 다른 사람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 이 사진 안에서 잠재적 투자자가 실제로 볼 수 있거든. 그러니까 사진이라는 건 실제로 표현된 걸 얘기하는 거겠죠. 실제 가치와 위험성을 투자에 대한.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과학 너네 이 질문 6번이랑 8번이 너네한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엄청 대단한 어떻게 해야지 와닿을 거냐면 가끔씩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잖아. 반에. 없니? 있지 않아? 근데 이렇지 않아? 마음으로 엄청 친해지고 싶어. 너무 친해지고 싶은데 말을 못하는 거죠. 바라만 봐. 친해지고 싶다. 사실 난 되게 널 좋아하고 있어. 하지만 선뜻 가서 말을 붙이긴 좀 그래. 그럼 그 친구가 알아 몰라? 몰라. 1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모른다고. 똑같은 거야. 내가 아무리 위대한 과학적 컬렉션과 애널리시스를 통해서 엄청 위대한 걸 찾아내도 혹은 사업적 아이디어 번뜩 있는 거 찾아내도 제대로 프레젠테이션 하지 못하면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항상 수업할 때 너네한테 질문하는 이유도 뭐야? 항상 머릿속에만 있어 애들이. 분명 애들이 어느 정도의 사고 수준이 난 있다고 생각하거든. 이 반의 평균 이상이라고 하면 또 너무 자만하려나? 그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사고할 수 있는데 말로 안 꺼내잖아? 그 누구도 몰라. 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10을 갖고 있어도 12, 13 갖고 있다고 하는 세상인데 내가 10을 갖고 있어도 안에 있는 거를 밖으로 내뿜는 걸 그 익스프레션 혹은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거든. 얼마나 프레젠테이션을 잘하느냐가 세상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선생님이 속으로 나 되게 영어 잘하는데 나 영어 되게 잘하는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침대에 누워서. 나 다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 나 되게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생각만 이러면은 니네가 누가 와가지고 그걸 누가 알아줘. 실제로 너네 행동화를 통해서 세상에 표현하고 프레젠테이션 해야지 그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신을 잘 표현하는 능력이 정말 엄청 중요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자꾸 들이는 게 중요해. 뭐 일기를 쓴다든지 일기도 글로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거든. 노래 부르는 것도.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너네의 능력을 표현하면서 돈 벌면서 살 건지를 고민해봐. 이게 단순히 되게 중요한 얘기야.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너네를 표현해서 그걸로 돈 벌어 먹고 살 건데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어떤 달란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잘 고민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돼? 참 여기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 다 각자의 재능이 분명히 있거든. 재능이 분명히 있는데 그 노력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재능이 있어. 노력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재능이 있어. 타고나기를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연예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신체적으로 그 재능을 타고난 거잖아, 한마디로.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되게 공감을 잘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글을 잘 쓸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발현해내지 않으면 보여지지 않는 재능이거든. 근데 타고나기를 예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태어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러움에 선망에 많이 대상이 되는 것 같아, 연예인들이. 근데 그게 되게 허망한 게 뭐냐면 그 신체적으로 드러난 재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이미 사그라들 수밖에 없거든. 근데 내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농도가 깊어질 수 있는 그런 재능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내가 갖고 있지 못한 재능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자신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려면은 여러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여러 상황 속에 들어가 보는 게 중요하다. 나 혼자 침대에 누워가지고 맨날 휴대폰만 하면서는 절대로 너네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해. 뭔 말인지 되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영어는 사실 수단이죠, 수단. 목적이 아니라. 너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도움이 될 수 있는 수단이니까는 좀 더 정성을 기울이기를 바라고 표현을 하라는 게 제 그겁니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 있으면 가서 말 걸고 뭐 초콜릿이라도 하나 사주던지. 여하튼 7번 질문에는 답이 이거 꽤 가끔 나오는 그런 질문이거든. 그러니까 비만이라는 게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게 이 지문의 그 포인트다. 비만의 급속한 확산을 해결하려면 주변 상황의 힘을 통제하고 줄여야 한다는 건데, 이거 지문 어디 읽고서는 답 유추할 수 있냐? 문장 밑에서 그쵸, 5번째 줄 이 부분 읽으면은 답을 유추할 수가 있거든. 이 지문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노란색 형광펜 친 부분부터 보면은 일단 여기서부터 끝까지 한번 해석해볼게. 실제로 여기를 읽고 선택지 1번을 고를 수 있는가. 실제 해결책 있죠. 그러니까 비만에 대한 실제 해결책이 뭐냐면은 통제하고 감소시키는 것이랍니다. 그러한 힘을. 근데 이게 어떠한 힘이냐면은 쓰나미라는 거는 여기 위에 읽으면 알겠지만 비유적인 표현이거든. 쓰나미라는 건 막 엄청 몰아붙이는 그러한 자연재해 얘기하는 거잖아. 쓰나미를 야기하는 그러한 힘이라는 것을 통제하고 줄이는 것인데, 명령문이죠. Q 신호를 바꾸어라. 우리가 노출되고 있는 신호를 바꿔라. 일상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문이죠. 혹시 make 뒤쪽으로 explicit의 품사 알아? 품사? 형용사거든. make 뒤쪽에 보통 형용사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가 도치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는 길면 무조건 뒤로 넘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직역하면 되거든. 또는 explicit 뜻이 뭐야? 명시적인, 명시적으로 만들어라 신호를. 근데 어떤 신호를?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 신호를. only then에 무슨 표시해야 돼? 그쵸? 중괄호 only 부정어구. 하나라는 것도 결국엔 거의 없는 거기 때문에 부정어구로 취급하거든. only만 중괄호 이렇게 묶어오면은 난 진짜 미칠 거야. 미친다. 응? only가 꾸며주는 것까지. 그래야지 뒤에부터 도치가 제대로 되는 걸 찾을 수가 있거든. 되냐? 오직 그때에서야, 즉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신호를 명시적으로 만들고 난 그때에서야 사람들이 make, use, of 하면 사용하다잖아. use는 여기서 지금 명사다. 잘 사용할 수 있답니다. 스위밍 레슨에 대해서 그들이 받고 있는. 그 다음에 bring into energy 하면은 에너지 수준을 bring into balance, 이거 에너지 수준을 맞추다?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으로 외웠냐? 그들 스스로를 에너지 균형에 맞출 수 있는 거죠. 무엇에 따라서? 그들의 개인적인 선호에 따라서. 되냐? 첫 번째 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고, 별표 2개. 이 질문은 중요해. 시간까지 있으면은 질병에 대한 이름도 한번 정리해보면 좋은데 시간이 별난가 모르겠네. 얘들아, 얘 오비서티라고 읽고 품사 뭐야? 명사거든. 형용사 뜻 알아? 형용사. 오비스. 얘가 비만인. 형용사 비만인이란 뜻이고, 바로 오른쪽에 있는 에피데믹도 팬데믹이랑 기억나죠?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팬데믹이고, 에피데믹은 그냥 유행병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냐? 정확한 컨셉추얼라이제이션, 개념화 있죠? 비만이라는 유행병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기에 비만은 질병이야. 비만의 유행병에 대한 정확한 개념. 또 첫 번째 줄부터 이제 define, 정의 내리고 있잖아.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야, 힘에. 그들의 환경에 있는 힘에 반응하는 것이랍니다. rather than 계속 나오는 거 보이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게 아니야. 자기 통제가 없는 게 아니야. 그냥 환경에 반응해서 사람이 살이 찌는 거래. 비유, 직접적으로 비유라고 얘기해주네. 더 truly, 진실하게 이 현상, 즉 비만이라는 유행병의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비유가 뭐냐? 바로 쓰나미거든, 쓰나미.
환경의 쓰나미 있죠. 신호와 스티뮬라이, 자극이라는. 이게 인공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배고프게 만들고 얼라우르 동사죠. 그들로 하여금 unintentionally 어떻게? 의도하지 않게 뭐 하도록 만들어? 과식하게 만들어. 그 다음에 excessively 과도하게, sedentary 주로 앉아서 지내도록 만든다는 거. 대표적인 게 컴퓨터, 휴대폰, TV죠. 이런 것 때문에 니네 과식하죠. 밥 먹을 때도 꼭 뭐 보면서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과식한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과도하게 앉아있고. 앉아있으면 다행이죠. 누워있죠. societal 그 사회적 반응이죠. 이거 나도 똑같아서. 그 쓰나미, 여기서 쓰나미라는 건 진짜 자연재해 쓰나미가 아니죠. 물 바람에 신호의 쓰나미 얘기하는 거야. 눈 감지 못하게 만들잖아 우리를. 그 화면들이라는 게 끔찍한 거도 사실. 쓰나미에 대한 사회적 반응이라는 건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대응해야 돼? 수영 레슨 제공해야 된다는 거야. 치어리딩 하는 거랑, 즉 운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죠. 그 대응이라는 게 명백하게 근데 프로포셔널 비례적이진 않겠죠. 그 위협에. 응? 그러니까 휴대폰, TV 같은 그런 신호와 같은 위협에 그게 100개라고 해서 수영 레슨을 대응을 100개를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들의 이게 대응이라고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반응이라고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울 때가 있거든. 그들의 반응을 못 받고 신호에 대해서. 근데 어떤 신호야? 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니네 지금 수업이 8분 남았는데 지금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거 아니야. 그럼 집에 가면 어떡해? 가방 넣고 자연스럽게 어때? 누워서 휴대폰을 하죠. 그러면 2시간이 넘어 있잖아. 그게 신호야. 내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면 절대 행동을 못 바꾼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기론. unless 만약에 우리가 더 적절한 그러한 대응에 집중을 못 하잖아. 그러면은 비만이라는 질병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되겠죠. 내가 왜 계속 많이 먹는지, 계속 앉아 있는지, 움직이지 않는지를 인지하지 못한 채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솔루션은 뭐야? 그러한 힘을 통제하고 줄여야 된다는 거죠. 쓰나미를 만들어내는. 즉 노출된 신호를 바꿔. 그러니까 휴대폰 멀리하고 TV 멀리하고 컴퓨터 좀 덜하고. 그 다음에 그 신호 명시적으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되냐? 뭔 말인지 알아? 이거 운동하라는 거죠. 운동하라고 제발. 어? 지금까지 한 질문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구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뭐 내가 안 한 질문 중에 이해 안 되는 부분? 질병 이름은 아직 몰라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써줄까? 아니야. 고3 되면 써줄까? 그 질병 이름이 지금 질병 이름 말고 얘기를 좀 더 할까? 질병 이름이 지금 중요하죠. 그쵸? 이게 이야기가 중요해? 질병 이름이 중요하지? 그쵸?